책으로 배우는 투자, 어려운 투자, 재테크, 경제 책들을 핵심만 콕 집어서 요약해드립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투자총서 3편 실전 투자 강의 저자 앙드레 코스톨라니 헝가리에서 태어난 투자의 대부 두 세대에 걸친 독일 증권시장의 우상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 이 책은 12년간 독일의 미넨에서 진행된 증권 세미나에서의 질문들에 대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앙드레는 1970년대에 독일인의 투자 경험이 30년이나 뒤져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40년 이상의 그의 투자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독일에서 증권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증권 투자와 관련하여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했고 이에 대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나한테 추천 종목을 물으면 나는 한 중국 속담을 이야기해준다.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추천 종목을 가르쳐주는 것은 어떤 세력이나 금융기관이 대중에게 팔아 넘기기 위해 선전을 하는 것이다. 종목을 추천하는 목표는 대부분 이것이다. 성공하려면 추천 종목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야 하고 스스로 아이디어와 의견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스스로 추천 종목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주식을 살지 팔지를 결정할 수 있으려면 증권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운동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장기 투자를 하는 목적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이다. 이때는 경제, 산업, 개별 기업의 발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실적이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날의 뉴스와 속보가 중요하다. 특히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대중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1939년에 히틀러가 체코의 프라하를 점령하자 이때부터 주가는 몇 달간 약세로 바뀌었다. 히틀러가 겁을 줄 때마다 주가는 바닥권까지 하락했다. 독일과 러시아가 동맹 조약에 서약하자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는 또 급락했고 하락세는 계속 이어졌다. 전쟁이 나면 주식시장이 문을 닫고 은행 인출도 중지될 거라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1939년 9월 1일 마침내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했고 이틀 뒤에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주식시장은 문을 닫지 않았고 주가의 흐름이 슬슬 바뀌더니 급등하기 시작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페타콤플리이다. 기정사실화.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전쟁이 터졌다고 기정사실화하여 주가가 미리 하락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그와 반대로 주가가 움직인다. 이것이 주식시장이다. 주식시장은 일상의 논리와 같지 않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전쟁이 터지기 전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주식을 산 사람은 누구일까이다.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낙관주의자들이고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가가 정말 바닥이어서 전쟁에 상관없이 사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다.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주가의 질이 아니라 그 주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다. 주식을 파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한가? 아니면 주식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한가? 주식시장에는 바보들이 많다. 이 바보들을 이해하고 이 바보들이 세계적인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들과 반대로 하기 위해서다. 투자자는 자신의 영리함보다 다른 사람의 바보스러움 때문에 득을 보는 경우가 더 많다. 소심파는 스스로의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있고 주가가 하락하거나 지루하게 움직여도 인내할 수 있으며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부와 내동파는 이와 반대로 생각, 인내, 돈이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의 생각과 확신이 없다면 인내심은 생기지 않는다.
주식이 소신파의 손에 있으면 주가는 상승하고 주식이 부하내동파의 손에 있으면 주가는 하락한다. 주식시세는 다음과 같이 움직인다. 1. 상승 1국면. 주가가 상승하면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주식을 살 돈이 없어져서 주가는 바닥까지 하락한다. 그리고 경제와 기업의 실적에 관해 비관적인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은 부하내동파보다는 소신파의 손에 주식이 있다는 의미이다. 나쁜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더더욱 확실하다. 나쁜 뉴스가 나올지라도 소신파들은 놀라지 않기 때문이다. 주가는 바닥권에서 큰 움직임 없이 정체되어 있다. 얼마 후 기업의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경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린다. 주가가 이미 약간은 오른 상태이지만 노련한 프로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기 시작한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비관론은 약해지고 신규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더 상승한다. 2. 상승 2국면. 금리 인하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역시 같이 상승한다. 거래량도 증가한다. 많은 주식이 소신파에서 부하내동파로 이동했다는 의미이다. 낙관론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투자자와 노름꾼들이 몰려온다. 계속해서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 이때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부하내동파이다. 이들은 주식을 포화 상태까지 사들이고 돈이 없으면 신용으로 산다. 알고 보면 이것은 바닥에서 주식을 산 소신파들이 부하내동파에게 주식을 넘기는 것이다. 하지만 나무는 하늘 끝까지 자라지 않는다. 1. 하락 1국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 이로 인해 시중에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주가도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이 천천히 약간의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약간 하락한다. 2. 하락 2국면. 실적이 줄어들 것이라는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더 하락한다. 3. 하락 3국면. 주가 하락과 두려움이 극대화되어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투매 현상이 일어난다. 부하내동파들이 주식을 팔고 소신파들이 이를 사들인다.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소신파는 주식을 가지고 있고 부하내동파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 소신파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 부하내동파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현금과 주식 사이에 이런 관계는 영원히 계속된다. 노련한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반대로 행동한다. 하락 3국면에서부터 매수를 시작하고 상승 1국면에서도 매수한다. 그리고 상승의 정점에서 서서히 팔기 시작한다. 옛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비관적인 투자자가 낙관적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나와야 한다. 반대도 성립한다. 낙관주의자가 비관적이 되면 주식시장에 들어갈 때이다. 이는 매우 어렵다. 모두가 비관적인데 혼자 낙관적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공의 열쇠는 추세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추세와 반대로 들어왔다가 추세와 함께 동행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추세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경기가 호황이더라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고 경기가 침체기더라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는 경기 순환에 반대로 행동해야 하고 주식시장의 대중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투자총서 3편 실전 투자 강의. 투자 펀드에 아주 많은 돈이 몰리면 그것은 상승의 제3단계가 곧 끝나간다는 징후이다.